네, 10월 26일하고 27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로해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또 모니터 보거나 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 눈이. 그래서 좀 피로도 하고 좀 통증도 있고 해서 내일 또 안과도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컴퓨터 오래 보고 또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평소보다. 이제 시험시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간은 또 피치 못하게 쉰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내일 NBA는 일단 오늘 상황 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표를 대체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이죠. 거의 좋아요 100개 가까이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하는 경기 관심 심심하신 분들만 가보시라고 조합을 하나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예측 이벤트 조합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버는 만큼 또 베풀어야 되니까 엘클라시코 스코어 예측 이벤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제가 겹치면 사다리 이거 해가지고 뽑을게요. 그래서 뽑아서 뭐 치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멍청하게 괜히 디테일하게 알아봤다가 배구 피치 복귀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정관장 말고 가와사키 프렌으로 바꿔가지고 어제 올킬을 못했어요, 주간이. 근데 오늘 지금 일단 정관장 역배 손보 세프렌 일단 적중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막폴 한신만 이기면 올킬이에요. 한신 지금 이제 한신 곧 시작하는데 NBA도 뭐 오늘 덴버 마이애나고 샬럿 오버 푸근하게 들어왔는데 샬럿 프렌 오버를 잘 갔거든요. 올킬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다음폴이 뭐 샤워 LG 드렸던 것처럼 90% 승률입니다. 추가 수익이 더 납니다. VVIP 회원분들이 VIP 회원분들보다 VIP 회원분들이 한 달에 100콩 수익이 나면 VVIP 분들은 최소 20% 정도는 더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많으면 뭐 30% 이상 그 정도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경기도 뭐 잘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전체 분석표하고 추천 경기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300원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8,900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건강상 아니면 사정상 영상 쉴 때도 전체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은 해축이 그렇게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첫 번째 경기 뭐 아스날 경기 이런 거 빼고는 대체로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도움드린 경기들도 있고 도움 못 드린 경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분발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 개인적으로 뭘 더 우선으로 보는지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 어제 뉴캐슬 첼시는 같이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안 가셨으면 뉴캐슬만 가셨으면 하나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 드릴 테니까 좋아요 100개만 좀 찍어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스코어 예측 이벤트는 댓글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 따로 연락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자, 첫 번째 아스날하고 팰리스입니다. 어제 유럽 대항전 치른 팀들의 어떤 성적이 8승 1무 5패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치르고 온 팀들 중에 8팀이 승리했고 한 팀이 비겼고 5팀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좀 이변의 결과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치른 팀들 경기는 여러분 어쨌든 염두하시고 조합을 짜실 때 그렇다고 무조건 안 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아스날하고 팰리스예요.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0대 0으로 끝났지만 후반에 갑자기 몰아넣으면서 꼬마 상대로 4대 0 완승을 거뒀고요. 팰리스는 홈에서 라나나카한테 지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뭐 아스날은 뭐 1위 달리고 있고 리버풀도 절고 있고 주변에 오늘 또 첼시까지도 또 졌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지금 승점을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고 팰리스는 지금 에버턴 전지고 본머스랑 그래도 이건 사실 마테타가 역전까지도 할 수 있었던 찬스에서 그걸 홈런 쳐가지고 3대3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라르나카하고의 어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도 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은 좀 떨어졌고 아스날은 무엇보다 기존 결정자 웨데고르, 뭐 마두에케, 하베르츠, 제주스 말고 마갈량이스가 빠집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에서 데려온 모스케라랑 살리바가 나올 건데 마갈량이스가 안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마테타 제어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스케라가 수비 자체만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떤 빌드업에서의 실수 이런 것들은 나와요. 왜 발렌시아에서는 아스날만큼 뭐 빌드업 뭐 하는 축구를 잘 안 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애를 먹고 실수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대한테 좀 위기를 좀 주기도 찬스를 주기도 하거든요. 펠리스는 뭐 딱히 결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쿠레가 아직까지 시즌 못 치르고 있는 것들 뭐 아직까지 시즌 못 치르는 어떤 부상자들만 있지. 지금 기존에 이제 시즌 치르고 있는 선수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마갈량이스가 나오는 경기였다면 지금 아스날은 진짜 역대급 수비 어떤 페이스 최근 2년도 우승을 놓쳤지만 수비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 더 역대급 시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갈량이스가 안 나오면 지금 마테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르 에제하고 이제 올리세가 나가고 나서는 마테타하고 이스마일 사르가 지금 펠리스의 어떤 핵심 선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펠리스 감독이 이제 글라스너 감독 오고 나서 에제 올리세가 전에는 에이스였다면 물론 엘리세 먼저 떠났지만 지금 이제 에이스는 사르하고 마테타예요. 마테타는 글라스너 감독 오고 나서는 지금 황태자가 되고 있고 근데 마테타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마갈량이스도 나오고 베스트 수비 조합이었다면 아스날 승의 언더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스날이 클린시트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지금 클린시트를 유럽 챔스 포함해서 4경기 연속 클린시트 하고 있는데 조금 위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아스날 승의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머스하고 노팅엄입니다. 제가 안 한 경기는 패스한 경기예요. 그리고 이따가 지금 낮 경기 2개는 제가 여기 표에 안 넣고 가실 분들은 재미로 가보시라고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본머스하고 노팅엄인데 이건 본머스 쪽으로 빠지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우선으로 보고 싶고요.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면 뭐 부상자는 지금 본머스가 에반 윌슨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고 브룩스도 불투명해요. 그러면 공격 쪽에 어쨌든 옵션이 줄어드는 거고 노팅엄은 아이나 여전히 빠지고 진치안코 불투명, 크리스우드 불투명.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왜 제가 이거는 언더 우선을 보냐면 션다이치 감독이 온 건 아시죠? 션다이치 감독이 왔어요. 션다이치 감독은 정말 진짜 개꼰대 감독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 재미없는 축구합니다. 에버턴 감독하고 있을 때 경질되기 전까지 강팀 상대로는 승점 잘 챙기고 사고도 내고 무 많이 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경질됐냐면 약팀 상대로 승점 드랍을 하기 때문에 잘렸어요. 결국 에버턴에서. 션다이치 감독이 원하는 축구 특히 원정에서 유럽 대항전도 이미 치르고 포르투를 잡으면서 지금 예전에 번니에서 있을 때 번니에서 오래 있으면서 오래 안 있을 것 같아요. 번니에 있으면서 정말 재미없는 축구 수비하면서 진짜 완전 내려앉아가지고 어떤 한 방 노리는 그런 축구를 할 거거든요. 노팅엄한테 노팅엄이 보머스 원정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고 누가 이기든 언더가 뜰 가능성이 높고 승패는 저는 이제 보머스가 배변까지 됐다면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0.5면 왜 무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노팅엄이 뭐 유럽 대항전 치르긴 했습니다.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완전 내려앉아가지고 진짜 간간히 한 방 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머스 이기더라도 한 골 차로 똥줄 승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는 다 본머스 성 봐요. 이거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봅니다. 왜? 션다이시 감독 컬러 때문에. 그러니까 본머스 햄무나 무로 아예 당 높여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울버햄턴하고 버니로 갈게요. 이거는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더 똑같습니다. 앞 경기랑 본머스 경기랑 언더 우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버니는 지금 웬만하면 그냥 뭐 언더 경기를 좀 많이 하죠. 언더 경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울버햄튼도 대표적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언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울버햄튼이 이길 확률은 높습니다. 부상자도 없고 버니 상대로라면 시즌 첫 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무가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언더 우선으로 보시고 양 팀 다 뭐 수준이 공격 수준도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승패가 갈린다면 울버햄턴이 이기거나 무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하나를 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범머스 경기처럼 울버햄튼이 이겨도 한 골 차 승리 가능성도 없다. 울버햄턴 햄무나 무 쪽으로 아예 생각을 해보시고 당 무관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 두 경기도 홈팀이 이기더라도 똥줄승 그래서 둘 다 저는 언더 우선으로 보고요. 그
그다음에 이 경기는 아스날 승에 다득점. 핸디는 조금 반반 느낌입니다. 왜? 어쨌든 마갈량이스가 나왔다면 저는 원래 초안은 어제 아스날 승에 마인의 언더였어요. 근데 마갈량이스가 빠지는 거는 마테타를 제어하는데 조금 애를 먹을 모스케라 그다음에 살리바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예측 이벤트 엘클라시코입니다. 오늘 이게 2시 경기인가요? 그래서 시간대가 12시 경기죠? 딱 이것까지만 보고 다음날 출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담되는 시간은 아니죠. 새벽 뭐 한두 시는 아니고 12시 경기면 2시에 끝나니까. 일단 이 경기는 아쉬운 거는 바르셀로나가 완전체로 붙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 바르셀로나가 한지 플릭 감독 오고 나서는 레알을 그냥 다 깨부셨습니다. 지금 뭐 지난 시즌 홈에서 4대3 정말 재밌었고요. FA 컵에서도 2대2, 5대2, 그다음에 레알 원정 가서도 4대0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3승 1무. 그만큼 강세를 보여줬었던 게 바르셀로나하고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레알이 수비가 안 됐던 것도 있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4대3 경기가 정말 명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아마 레알이 초반에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뒤집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레알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알라베랑 리디거 빼고는 다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부상자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하이선이랑 이제 밀리탕이 나올 수 있고 센터백 조합에 그래서 부상자들은 대거 돌아온 상황이니까 좀 다행인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요한 가르시아 데려온 키퍼도 여전히 못 나오고 크리스텐센은 뭐 주전 아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가비도 옵션으로 활용 못하고 올모 그다음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까지 공격 쪽에는 여전히 좀 아쉬움이 크죠. 야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나머지 뭐 하피냐나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 야말하고 이 두 명이 없을 때 야말은 사실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의 한계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라우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중용받고 있고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나가고 나서의 바르셀로나는 원래도 한제 플릭 감독 스타일이 라인을 올리니까 뒷공간 배우에 대한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아라우오는 스피드는 빠르긴 하지만 1대1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수비 합을 맞추는 거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어떤 플러스 효과를 갖다 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직전 리그에서 극장골 넣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도 바르셀로나 좋아하고 바르셀로나 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좀 어렵다. 수비 쪽도 작년보다 더 불안하고 공격도 타격이 덜하고 레알은 지금 사비 알론소 감독 오고 나서의 그래도 지금 경기력이나 물론 똥줄성한 경우가 지금 많아요. 햄머 오지게 합니다. 레알이 한 골차 승리.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레알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난 시즌 정말 굴욕을 라이벌전 굴욕을 좀 새롭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3.5봐도 봐야겠죠. 그래서 레알 승에 3.5봐 보도록 하겠고요. 스코어 예측 이벤트니까 이거 마감은 뭐 11시까지 하고요. 마감 11시 이후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참여 맞추더라도 안 됩니다. 11시 땡 하면 마감을 할 거고 스코어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명 나오면 당첨자가 이건 제가 제비뽑기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오하고 알라베스입니다.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주간 주력은 이제 한신 마폴 나왔는데 올킬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주간을 제가 좀 멍청하게 먹을 수 있어 올킬 할 수 있었던 거 올킬 못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조합 처음에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단풀까지 나가고 S급 단풀은 지금 90% 승률입니다. 라이오하고 알라베스인데 이 경기는 라요가 이제 유럽 대항전 치르고 있고 처음에는 그래도 초반에는 괜찮지만 어제 제가 빌바오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야, 유럽 대항전 치르면서 그 버거워하는 팀들이 있고 안 버거워하는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바오가 뎁스가 그렇게 두터운 팀이 아니니까 홈에서 하는데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라요도 이제 해킹 원정 갔다 와서 홈에서 하고 물론 스캔디아하고 하고 나서 소시 원정 가서 승리라는 어떤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일정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정 다녀온 라요라면 알라베스 상대로는 라요가 홈에서 참 잘 지지도 않았고 상대전에서 재미를 많이 봤고 또 홈 경기고 결정자가 이제 필리페 말고는 없지만 알라베스가 이거는 일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피로도는 라요가 있고 라요가 뭐 더블 스쿼드나 어떤 로테이션 돌릴만한 넉넉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라베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이거는 뭐 비슷하게 봐야겠죠. 알라베스 프렌의 언더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라베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서 레버쿠젠하고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강팀 대 강팀의 맞대결이고 둘 다 유럽 대항전을 치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버쿠젠은 홈에서 퇴장도 있었고 뭐 파리한테 완전 그냥 야구 스코어 나왔고 대패를 했고 그 전까지 계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었는데 프라이부르크도 지금 계속되는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위트리트 상도 2대 0으로 기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둘 다 이제 홈에서 했기 때문에 뭐 큰 체력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뭐 뎁스 문제인데 레버쿠젠이 많이 영입했으니까 뎁스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바스케스나 타페 그다음에 틸만 뭐 텔라까지 빠지는 자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부상자도 있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체력적인 이슈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뭐 출전 불투명한 선수들만 있지 결정 확정된 선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우선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승패는 레버쿠젠이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레버쿠젠이 대패했기 때문에 침체돼 있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뭐 레버쿠젠이 유리한 건 맞는데 뭐 예년에 어떤 레버쿠젠의 전력,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휘했던 그 이 두 시간의 어떤 레버쿠젠이 프라이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이거 반복이었거든요. 계속 최근에. 근데 그때만큼의 전력은 아니잖아요. 레버쿠젠도.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것들 굳이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버 우선에 이건 프라이부르크 프렌 후승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하고 마인츠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마인츠가 예년 같지도 않고 컨퍼런스 리그도 뛰고 왔고 슈투트 원정이면 빡세죠. 슈투트도 물론 빡센 티르키 원정 가서 지고 왔는데 어쨌든 둘 다 유럽 대항전을 치렀고 슈투트는 원정에서 홈이고 마인츠는 홈에서 원정이니까 엄청나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마인츠가 과연 이 유럽 대항전을 치를만한 스쿼드의 뎁스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양팀 다 어떤 큰 부상자들이나 뭐 빠지는 자원은 없어요. 슈투트는 데미로비치 못 나오는 게 어쨌든 아쉽긴 하고요. 마인츠는 앤서니 카시 못 나오는 게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각각 한 명으로 빠지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는 마인츠가 리그에서 계속 절고 있는 거. 컨퍼런스 리그는 다 승리하고 있는데 리그에서 강팀 도르트문트 그다음에 함부르크한테는 뭐 4대득 당한 거 좀 오바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한테도 이제 동점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3대4로 아쉽게 지면서 3연패예요. 그래서 연패를 쭉 끊어야 되긴 하지만 가장 뭐가 안 되냐면 수비가 안 되는 거는 단시간에는 계산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슈투트가 뭐 홈에서 화력이 약한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슈투트 승을 가냐 아니면 오버를 가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마인츠가 여기서 연패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그 풀럼도 마찬가지로 극장골을 먹히면서 연패를 못 끊었던 것처럼 이거는 뭐 마인츠를 좀 보기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슈투트 승을 가냐 아니면 오버를 가냐고 마인츠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마인츠 프랭 뭐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슈투트 승에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정도 그렇고 뭐 이거는 수비가 개선이 바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마인츠가 예를 들어서 유럽 대항전 병행을 안 하면 한 번쯤은 뭐 타이밍을 잡아보겠지만 그게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라리가 분데스까지 7경기 먼저 코멘트를 마쳤고요. 지금 지금 이 적중 내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번 주 중반부터의 어떤 적중 내용이에요. 오케이 역배 맞춘 날 상하이 하이가 이게 아마 11연승 구간일 거예요. 11연승 구간 이게 아마 9연승이었을 때 너무 기니까 자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올킬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간도 5킬 막펄 남았어요. 한신승 NBA도 들어왔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아까 다시 한 번 더 언급 드릴 텐데 아까 엘클라시코 경기 11시까지 댓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리에로 가고 리그왕 에르디비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 경기는 칼리아리 프렌하고 언더로 보시면 됐고 반반입니다. 왜냐면 베로나를 뭐 굳이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홈 이점 말고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베로나가 뭐 당이 뭐 저배당은 아닌데 베로나가 지금 시즌 첫 승이 없어요. 첫 승을 거둔다면은 칼리 상대로 해볼 만하지만 칼리한테도 상성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부상자는 많지 않지만 굳이 칼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테르나 볼로냐한테 최근에 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질만한 팀들한테 졌고 물론 부상자가 이제 예림이나 못 나와서
못 나오고 뭐 벨로티 못 나오니까 베로나보다는 부상자 여파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칼리아리 프레네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반반 느낍니다. 뭐 더 우선순위 이런 건 없고요. 칼리아리 프레네 언더 쪽으로 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긴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라치오하고 유벤투스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긴 한데요. 일단 이 경기는 라치오 프레네 언더 봅니다. 라치오가 아탈란타 원정에서 비겼고 유럽 대회전 치르지 않고 유벤투스는 레알 원정 갔다 왔죠. 코모 원정도 뛰었고 3연속 원정은 힘들어요. 스쿼드는 당연히 뭐 전력에서 유벤투스가 낫습니다. 라치오는 여전히 뭐 누노 타바레스, 로벨라, 카스테야노스, 뭐 칸셀리에리 뭐 이렇게 못 나와요. 고르게. 유벤투스도 근데 브레메르, 카발 못 나오는 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라치오가 그리고 홈에서만큼 유벤투스 상대로는 강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 치르지 않는 체력 세이브 돼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땐 라치오 프레네 언더 이것도 뭐 무관성 있는 경기들이에요. 세리에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하기 전에 일찍 하는 경기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애매해서 고민 많이 한 경기 두 경기가 있어요. 안 한 경기. 여러분이 분명히 궁금해하실 만한 경기인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냐면 일찍 하는 경기 이게 이제 트벤테하고 토리노인데 심심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게 몇 시 경기냐면 토리노는 지금 8시 반. 그 다음에 트벤테는 8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일찍 하는 경기죠. 그래서 트벤테 3.5 오버 역배, 토리노 언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토리노 햄무나 뭐 이렇게 해서 무자비를 드릴까도 했는데 이거 말고 제가 무 딱 보이는 경기를 찾지 못했는데 뭐 토리노 햄무에 뭐 베로나무 토리노무의 라치오무 이렇게도 한번 짜보세요. 무자비 한번 고민해보세요. 토리노 경기는 햄무 무도 봅니다. 이기더라도 한 점 차 토리노 똥줄승 무관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오버 역배나 언더 얘네는 이제 3.5 줘도 치고받는 난타전 많이 보여줍니다. 아약스 지금 상태 맛이 갔기 때문에 트벤트 올 시즌 예년 같지 않지만 지금 화력 선수 이탈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아약스 상대로 유럽 대항전 치르고 온 아약스 상대로 화력을 불뿜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심하신 분 가실 분들 뭐 국밥 한번 가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메인으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는 토리노 햄무라무랑 뭐 그 베로나무나 라치오무에서 한번 재미로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패스한 경기가 뭐냐면 맨시티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맨시티 경기는 맨시티가 뭐 당연히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맨시티가 못 이기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빌라 원정에서 워낙 약하기도 했고 그리고 원정 경기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리고 챔스 원정 갔다 온 팀들이 어떤 성적들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뺀 게 사스올로하고 로마도 어려워서 뺐어요. 로마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사스 원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스 프랭 굳이 보면 보는데 어쨌든 어려워서 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리그하고 LA디비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릴하고 메스는 릴도 좀 충격적인 패배가 많았죠. 충격적인 패배 자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패배가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릴을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왜? 메스가 너무 답이 없으니까. 찝찝하시면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메스를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릴이 어쨌든 홈에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두 골 먹히고 나서 상대 퇴장 나오고 아마 치고받는 흐름으로 가고 막 좀 빡센 경기를 하긴 했는데 부상자도 조금 있긴 해요. 뭐 수비 쪽에 알레산드로나 투레 또 뭐 음바페 동생 그 다음에 지루가 붙으면 것도 있긴 한데 메스도 뭐 지금 사다브 사네랑 뭐 발로 투레 그다음에 트라우레 뭐 빠지는 자원들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답이 없고 수비 쪽에. 그래서 이거는 릴승 가냐 오바 가냐 차이 아니면 야 이거 좀 찝찝하다. 핸디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가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당메리트는 이거는 저는 메인으로 갈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갈 게 없는 날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스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앙제하고 로리앙으로 갈게요.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거든요. 그래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상자가 앞쪽에 뭐 칼룸바라던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로리앙은 수비 쪽에 파예, 그다음에 허리란에 카체세리스 정도 말고는 없는데 일단 앙제 시즌 첫 승 타이밍 1승 이미 했지만 두 번째 승리 타이밍을 굳이 잡고 싶지 않습니다. 로리앙은 뭐 파리 FC 한테 진 거 말고는 최근에 어쨌든
1승 2무 1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강팀들한테 조금 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리 FC도 뭐 승격팀이지만 보강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앙제 상대로라면 로리앙이 뭐 이거는 지지 않는다. 어떤 상성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어떤 경기력 감안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로리앙 프렌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이건 로리앙 프렌 언더 반반급으로 어떤 우선순위가 더 있는 건 아니고요. 로리앙 프렌의 언더 둘 중에 하나 가시던지 아니면 이 경기를 뭐 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나고 니스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좀 어렵고요. 오바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되는 무승부지만 무승부 지금 4연속 무중에 오바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2대 무가 3번입니다. 수비가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니스는 셀타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빡빡하고 리옹을 홈에서 잡긴 했지만 꾸준히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렌은 딱히 결정자가 없지만 니스는 여전히 본비토부터 해가지고 뭐 부다위 그다음에 앞쪽에 모피까지 다양하게 결정자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조금 어려워요. 렌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양팀의 수비 생각했을 때 공격력보다 양팀의 수비의 어떤 불안성 생각했을 땐 오바만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리그왕 마지막 경기 리옹하고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이 경기는 어려워요. 이 경기는 메인감은 아닌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리옹은 일단 바젤을 홈에서 잡으면서 유럽 대항전이지만 연패를 끊었고요. 다만 리그는 연패 중이고요. 스트라스부르는 야길로니하고 비기면서 좀 아쉬웠어요. 다만 얘네도 리그에서 모든 대회 통틀어서 2승 2무로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어려워서 저는 스트라스 프렌에 그냥 오바 볼게요. 근데 다만 메인감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리옹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스트라스가 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스트라스 프렌을 제가 오버를 보는 이유는 일단 리옹이 지금 수비는 뭐 바젤이니까 이제 한 골도 안 먹힌 건데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수비가 리그에서 특히. 그리고 유럽 대회는 체력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떤 결정자가 지금 뭐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키퍼 데스캄프 빠지면 그레이프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스트라스부르가 지금 수비 쪽에 사르가 불투명하고 치렐은 여전히 빠지고 그 다음에 공격 쪽에 에메가 뭐 빠지는 거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스트라스 또한 최근에 무패 행진 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들이 실점이 있어요. 양득을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경기고 이거는 뭐 오버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승패는 스트라스 프렌을 보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리옹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스트라스 프렌을 보는 이유는 스트라스가 올 시즌 딱 2패했는데 모나코 원정 그다음에 마르세유와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 빼고는 파리하고도 물을 캘 만큼 만만한 전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스트라스 프렌의 오버보지만 메인감으로 가기엔 조금 어려운 경기다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르데비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 예측 이벤트는 제가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에클라시코 11시까지 하고요. 일찍 하는 경기 8시 경기 2경기 조합을 하나 공유해드렸으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뭐 국밥이나 치킨 정도까지만 던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달도 수익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주도 그래서 이번 달 수익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가보도록 하겠고요. 2경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페이노르트하고 에인트호벤입니다. 라이벌 매치 어려운 경기지만 왜 준비했냐면 이거는 에인트호벤을 역을 줬다면 프렌 정도는 에인트호벤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5에도 이 경기도 오바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둘 다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파나시아코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나폴리 상대로도 호번도 6대2 대승 아마 그 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팀 다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이제 라이벌전을 맞이하는데 이거는 에인토벤이 페이노르트 상대로 워낙 강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노르트는 지금 팀버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무시 못하고 에인토벤도 빠지는 자원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경기에 엄청 큰 데미지는 없다고 봅니다. 아쉽긴 아쉽지만 안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에인토벤 프렌의 3.5바 쪽. 이것도 반반입니다. 뭐가 더 낫고 이런 건 없고요. 마지막 경기 알크마르하고 위트레흐트입니다. 이거는 알크마르도 지금 홈에서 슬로반 1대0 신승 거두면서 3연승이고요. 모든 대회 통틀어서. 위트레흐트는 답이 없죠. 볼렌담을 한번 잡긴 했지만 지금 유럽 대항전 병행할 스쿼드가 아니에요. 프라이브르크 원정 가서도 졌고 또 원정에 원정이고 다만 이제 위트레히트가 알크마르한테 마지막으로 패한 거는 3년 전으로 오래됐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양팀 만나면 90%가 무승부. 어제 빌바오하고 그 다음에
헤타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빌바오 헤타페도 만나면 거의 다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그게 헤타페가 이기면서 이제 그게 끊겼는데 빌바오 홈 기준으로. 근데 얘네는 지난 시즌에 위트가 홈에서 무승부 거뒀고 알크 원정에서 위트가 이겼고 그 다음에 알크 홈에서 비겼고 위트 홈에서 비겼고 알크 홈에서 비겼고 위트 홈에서 비겼고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거에서 무승부가 5번이에요. 6번 중에. 그래서 지금 10번 기준으로 해도 6번이 무승부입니다. 그만큼 만나면 물을 많이 캐고 있는데 그런 악연을 알크마르의 흐름이고 위트레이트의 지금 유럽 대항전 병행이라면 그 전에 이제 묵했을 때는 위트가 아마 유럽 대항전 병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안 좋은 그 무용사 그게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다득점. 이거는 알크 승이 약간 더 낫다. 그리고 오버도 안 보기 어렵습니다. 왜? 위트가 지금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실점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언더를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당연히 무승부가 뜨면 언더가 뜨는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알크승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오버, 이렇게 보고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한신 마포 주간 잘 들어오면서 올킬 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NBA는 제가 눈 컨디션 봐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